미분인데 이제 이 교과서 이름이 뭐 미적분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미적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알다시피 미분하고 적분을 동시에 부르는 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랑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랑 따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분은 이렇게 쓰고 데리버티브, 적분은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미분, 적분 그냥 한 번에 이제 엮어서 미적분이라고 부르도록 배우고 있으니까 미분하고 적분이 원래 이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연산 방법이고,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이게 뭐 기원전 뭐 몇백 년대, 기원전 몇 세기에 이제 발전된 연산 방법이라고 하면, 미분은 이제 뭐 해봤자 17세기 뭐 이럴 때 발전된 연산인데,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분의 적은 쌓을 적이에요. 쌓을 적.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면적이 있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전 세계가 농경에 관련한 사회였으니까 이 어떤 면적, 자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 부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살림에 관련한 어떤 일이었는데, 이 면적을 재기 위해서 이런 면적은 우리가 이제 기하적으로 뭐 원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전형적인 뭐 어떤 도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면적 구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도형들, 여기 이런 타일이 몇 개 들어가냐, 예컨대 이 타일의 면적이 1이라고 한다면 이 타일이 몇 개 들어가냐,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여기에 뭐 이제 이런 곳에는 오차가 있을 텐데 이 오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하는 문제로 원래 적분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영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영어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위해서, area problem이라고 하면은 이제 면적을 또는 그 영역의 어쨌든 그 양을 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잘 알고 있는 도형으로 잘게 잘라서 그 면적을 구하는 것. 그 방법을 이제 우리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심화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교과서에서, 심화 미적분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그러니까 후의 미적분이죠. 후의 미적분 교과서에서 구분 구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 가장 오래된 방법인데 가장 뒤에 배우는 거죠. 이게 그 연산의 복잡성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적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하면 이제 미는 굉장히 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뭐 이런 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관심 있니? 관심 있어? 그래? 어쨌든 뭐 이제 어떤 이제 기업의 뭐 이제 평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1년에는 뭐 이쯤이었고, 이제 뭐 4년 이제 총 기업을 평가해 보니까 그 기업의 이제 뭐 시가총액이라고 할까, 그런 거 평가해 보니까 뭐 이쯤에 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두 지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뭐 단조롭게, 그러니까 증가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이제 뭐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의 뭐 국제시장의 동세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매 순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점만을 가지고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발전하거나 아니면 뭐 평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던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두 지점만으로는. 그러므로 지금 이 보라색의 평가를 말하자면 두 지점을 가지고 하는 평균 변화, 뭐라고 본다면, 사실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모든 순간에 대해서 순간에 대해서 얘가 어떤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간 변화를 하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우리는 평균 그러니까 변화 그 자체를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이 지금 시간에 따른 율이라고 하는 건 비율, 시간에 따라서 이 평가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지점을 보고 평균 변화율을 재는 것은 그냥 기울기, 이제 시간의 변화율 분의 가치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가치의 변화량 하면 변화량분의 변화량 해서 그 가치 동안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의 이제 폭을 지금 벌써 3년간의 이제 시간의 폭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의 폭을 매우 작게, 무한히 작게, 그러니까 무한소로 줄여서 지금 이 순간 자체의 변화율을 측정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게 미분입니다. 순간 변화율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미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알겠는데, 그럼 미분하고 적분이 무슨 관계냐? 근데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서 원래는 조금 더 좀 단순하게 이 당시에 뉴튼 또는 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제 수학 과학을 연구하는, 뉴튼 하면 잘 알고 있잖아요. 뉴튼은 이제 뭐 힘, 뭐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인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 운동 상태나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어떤 양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변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 시간을 매개로 하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어떻게 그 양이나 위치나 뭐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엄청나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니츠 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독자적으로,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한데 뭐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그 양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독자적으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하고 있었고, 그 연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있었던 이 적분이라고 하는 연산하고의 연관 지점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한 후에 적분하고 미분이 사실은 어떤 역의 관계에 있다. 곱셈과 나눗셈이 역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또는 덧셈과 뺄셈이 역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미분하고 적분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수학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시공이라는 표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 뭐지? 그 너의 이름은 뭐 이런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문 열면, 그건 다른 용어인가? 스즈메 문단속인가거나, 어쨌든 뭐 문 열면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뭐 다른 세대로 간다든지,
뭐 다른 시대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뭐 창작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시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말이 이제 왜 사용된 거냐면,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또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 언급되었던 옛날 사람인 뉴턴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예를 들어 뭐 이제 공간, 그러니까 내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고 있으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위치가 변화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매개로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양이 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좀 더 간 거긴 한데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이제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사실은 엮여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그냥 같이 부르는 말이 아니라, 뭐 직렬, 병렬 이러면은 직렬하고 병렬은 구분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적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미분하고 적분이 어떤 방법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렬하고 병렬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연결 방식인 거고, 구분되는 다른 연결 방식인 건데, 미적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미분하고 적분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고, 시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뉴턴이 주장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어떤 양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뭔가 뭐 흐르고 있는 무언가이고, 지금도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아인슈타인이 잘 알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빛을 생각해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항상 같은 속력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뭐 약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므로 시간하고 공간은 이 양에 의해서 묶여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할 텐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잖아요. 이 뭐 이동 거리라고 할까? 이 뭐 이동 거리 변화율일까? 근데 이제 거기서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공간의 변화율이 일정한 것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 양에 의해서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빛에 가까운 속력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우주의 현상을 보면은 굉장히 빨리 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빛에 가까운 속력으로 달리는 친구들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정말로. 그리고 뭐 인터스텔라 이런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이제 뭐 내가 여기 있는데 우주선 광속에 가까운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면은 나는 뭐 하루 정도 갔다 왔는데 지구는 뭐 몇 년이 흘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 시공이 빛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무엇에 의해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나누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라고,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이것을 함께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과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얽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뭐 이렇게 함께 얽혀 있다라고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빛에 가까운 속력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아무리 빠른 제트기라고 하더라도 빛의 속력의 뭐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분하고 적분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고, 미분하고 적분은 그 이전엔 좀 독립적인 어떤 대상이었다 얘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미분을 처음 배운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여는 이야기로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해볼게요. 52쪽 이제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하는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기울기,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y는 fx라고 하는,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게 두 점을 상정해야 돼요. 항상 두 점을 상정한 후에 지금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게 즉 기울기죠. x의 변화량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델타 x. y의 변화량은 델타 y. 그러므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 즉 b-a분의 fb-fa라고 씁니다. 물론 이제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b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같아요. 왜냐하면 b-a분의 fb 빼기 fa랑 a-b분의 fa 빼기 fb가 같으니까. 어쨌든 이런 이 선분의,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로 평균 변화율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뭐 예를 들면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있는데 이 델타의 대문자예요, 이게. 근데 진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속 이게 증가량이고 여기도 증가량인데 양하고 율의 비율, 그러니까 율의 구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분의 양이니까 비율이고 B니까 이제 여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뭐 예제 1번 y는 x제곱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x제곱이고 0에서 2까지 라고 하면 이 점은 0,0, 이 점은 2,4에서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4죠.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기울기, 그리고 a부터 a부터 a 더하기 델타 x까지 여기를 뭐 a,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를 a 더하기 델타 x,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 기울기 어렵지 않죠. 뭐 x 증가량은 델타 x고요. y 증가량은 a 더하기 델타 x 제곱 빼기 a 제곱이니까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니까 얘 더하기 얘 하면은 2a 더하기 델타 x, 얘 빼기 얘 하면 델타 x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은 2a 더하기 델타 x다.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을 정의했으니까 미분 계수를, 즉 순간 변화율을 생각해보면 54쪽이죠.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더하기 델타 x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뭐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다. 이거 알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은 여기 분의 여기니까 평균 변화율 뭐 m이라고 할까요? m은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이게 fa인데요.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사실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알고 있겠지만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말은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델타 x와 0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므로 이 a와 a 더하기 델타 x의 거리가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x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a 더하기 델타 x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델타 x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그 기울기가 여기로 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인데 기울기가 점점 델타 x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x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어디로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수렴하게 된다면 그 기울기가 사실은 방금 말한 이런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정의합니다. 미분계수.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친구가 어딘가로 수렴하게 되면 그 친구를 f 프라임 a라고 말하고 이 친구를 미분계수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앞에서 말한 평균 변화의 극한값으로 정의되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은근슬쩍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을 썼는데 처음에 미분계수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을 했는데 이 접선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예요. 접선. 그래서 이건 후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화하긴 할 텐데 지금은 극한값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좀 중요하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그래서 관찰과 그것에 따른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미지를 갖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어느 값으로 수렴하면 이런 노란 직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일단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분계수 라고 하는 것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정해지는데 사실은 그 친구를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뭐 마찬가지로 a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이제 x라고 보게 되면 그냥 이제 x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a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는 x 빼기 a고 이렇게 a,fa에서 x, fx까지의 기울기에서 x를 a에 하나씩 가까이 보냈을 때 그 기울기가 수렴하면 그 친구를 미분계수라고 한다. 사실 1번식하고 2번식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친구는 델타 x라고 하는 x의 증가량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식을 쓴 거고 이 친구는 그냥 x라고 하는 친구가 a에 그냥 그저 가까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어법으로 식을 쓴 거죠.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렴하게 되면 그 친구를 f-a, f'-a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 y는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면 y는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면 y는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속과 마찬가지로 연속 또한 점 x는 a에서 연속,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 연속성을 정의했잖아요. 그 점에서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고 둘이 같으면 연속인데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 또는 미분 계수에 대해서도 어떤 점에서 x는 a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고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이러한 f'a와 같은 미분 계수를 상상할 수 있으면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속하고 정의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좀 이게 다른 것이 미분 계수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하고요. 연속은 닫힌 구간에서도 정의가 됩니다.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의 양극값을 포함하지 않는 거고 닫힌 구간은 양극값을 포함하는 건데 연속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하다고 말할 수 있고 미분 가능은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그 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쓴다.
나중에 조금 더 뭐 궁금하면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단 좋습니다. 예제 55쪽에 예제 2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거 같이 해보면은 이 예제 2번 같이 하고 문제 3번 하고 생각 넓히기는 해볼게요. 예제 2번 fx는 2x 제곱 더하기 x에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x는 1에서 지금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구해보라고 하니까 정의에 따라서 써보면 리미트 뭐 예를 들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1 더하기 델타 x 빼기 f1이라고도 쓸 수 있고, 말하자면 아니면 뭐 편의상 취향 따라서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뭐 교과서에서는 예로 둘 다 나와 있구나. 그리고 예로 해보면은 그냥 편의상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2x제곱 더하기 x고 f1은 3이니까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에서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1 곱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지워지고 x 1로 보내면 5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수렴 값이 존재하므로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 계수를 5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마찬가지죠. 이거 생각 넓히기 보면은 델타 x를 모두 2델타 x로 바꿔도 식이 성립하나요? 정의에 의해서 f'a라고 하는 것은 수렴한다면 그런 거지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적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델타 x가 아니라 2델타 x로 바꿔도 괜찮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델타 x고 2델타 x면 같은 값을 갖게 되나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인데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2델타 x를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2델타 x를 뭐 t라고 치환한다면 델타 x가 0으로 감에 따라서 당연히 t도 0으로 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t분의 fa 더하기 t 빼기 fa고,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냥 이제 f'a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t가 a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의 평균 변화율, 그것이 수렴한다면 미분 계수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델타 x분의 fa 더하기 2델타 x 빼기 fa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얘가 지금 f'a로 수렴하기 때문에 EF'a라고 말해줘야 돼요. 괜찮죠? x 증분분의 y 증분의 극한으로 표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델타 x분의 지금 2번 델타 x분의 fa 더하기 2델타 x 빼기 fa는 EF'a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56쪽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그러니까 일단 이미 한 얘기이긴 한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자면, 일단 이미 뱉어놓은 말이긴 한데 y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 더하기 델타 x라고 하는데, 지금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에서 a 더하기 델타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물론 같아지진 않겠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델타 x가 0이 아니라는 의미니까 일단. 근데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그 값을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나머지는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 문단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정된 점 P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점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점은 움직이지 않고 이 점만 여기를 가까이 가고 있어요.
고정된 점 P에 대해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0으로 갈 때 점 Q는 Y는 fx를 따라서 점 P 한없이 가까워지고 직선 PQ 이 노란색 PQ는 점점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다가 요런 주황색 직선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황색 주황색 직선을 접선이라고 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도 어떻게 보면 수렴값 이 직선의 수렴한 형태가 접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은 사실 할선이라고 불러요. 할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곡선이나 원에 대해서 원도 곡선이지만 이 곡선을 자르는 선을 할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할선에 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한 점이 이 고정되어 있는 다른 한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 할선은 접선이라고 하는 것에 수렴한다라는 말이죠. 그것의 기울기가 정해지는 상황에서는, 즉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점에서 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할선의 극한으로서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접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막 뭐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퉁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완전한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할선에서 다른 한 점이 이 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 할선은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에 수렴한다. 반대로 이 수렴한 형태를 접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접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사실은 뭐 영어 표현을 이렇게 잘 말해요. 스무스하다, 매끈하게, 부드럽다, 뭐 이런 것. 이럴 때 이제 이런 친구들을 미분 가능하다 라고 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기억하라는 뜻에서 좀 알아두시길. 그럼 예제 3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죠. 해보면 y는 x제곱 더하기 2x인데 1,3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f'1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는 이제 x가 1로 가는 방법으로 했으니까 이번 델타 x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1 더하기 델타 x f1 이렇게 써지는데, 지금 f1 더하기 델타 x는 1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고, f1은 3이니까 이렇게 3을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x 분의 여기 1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 델타 x 빼기 3인데 이렇게 지워지고, 델타 x 나누면 여기는 4 델타 x 있으니까 4 더하기 델타 x 제곱 델타 x 이렇게 돼서 4로 수렴합니다. 수렴함으로 이 친구를 미분 계수라고 말하고, 그것은 이제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각 넓히기는 같이 해볼게요. 문제 4번하고 58쪽. 지금 기본적으로 다 맞게 하고 있는데 58쪽에 5번을 보면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뭐 뭔진 모르지만 f0이 2고 a 0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변화량 증부는 a고 y의 증부는 뭐여야 돼요? 뭐죠? 이게 지금 a, fa가 될 텐데
x의 증분은 a고요. y의 증분은 fa 빼기 f빵이죠. 이게 a 더하기 3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fa 빼기 f빵 2는 a제곱 더하기 3a고요. 양면 a를 곱하면 그렇죠. fa가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이제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리미트 a를 1로 보내는데 a 빼기 1분의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 빼기 a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6. 그래서 a를 1로 보냈을 때 a 빼기 1분의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 2고 리미트 a가 1로 갈 때 a 빼기 1분의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5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양수인 a에 대해서 양수인 모든 a에 대해서 0에서 a까지 평균 변화율이 a 더하기 3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맥락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양수인 모든 a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고 이거 아래 생각 넓히기 하면서 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어서 할게요. 5분 쉽시다. 57쪽 생각 넓히기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위에 두 점을 나타낸 것인데 직선 뭐 저저 그려보자 이렇게 되는데 직선 AB가 있고요. 점 A에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세 값의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B-A분의 F 빼기 FA의 기하적인 의미가 뭐예요? 뭐지? B-A분의 F 빼기 FA의 기하적 의미?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A와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또는 3분의 기울기. 얘가 1번이고 F'A는 얘의 기울기 F'B는 얘의 기울기인데 대소관계 비교하면 뭐가 제일 크니까? 뭐가 제일 커? 3번 음수지 2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 1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다시 A와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1번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번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번이라고 하면 이때 순서가 어떻습니까? 여기선 지금 2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 3번인데 이 경우에서는 뭐가 제일 커? 3번 그 다음 1번 그 다음 2번 이렇게 대충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접선의 기울기의 대소 비교가 사실은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 곡선과 이 곡선의 모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이 둘을 만약에 구분하고자 한다면 요런 곡선하고 요런 곡선이 있는데 구분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는데 이 수를 구분하는 척도가 있다면 뭐 일단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친구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2차 함수 배울 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배운 적 있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 양상 또는 평균 변화율과 함께 생각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얘기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뒤에서 배우니까. 이제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말하자면 할선의 극한. 뭐 수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엄밀한 표현은 아니고 할선이 점점 접선에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의 x는 0에서의 접선은 얘예요, 얘. x축. 그리고 어떤 곡선, 이제 이 y는 x제곱을 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얘기니까 이게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런 곡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함수는 아니죠. x 하나에 y가 2개 대응될 때도 있고 안 대응될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어쨌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여기는 x는 y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의 그 x는 0에서의 접선은 어떨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얘의 접선 x축인데 얘의 접선은 y축. 좋아. 접선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지금 이 y는 x제곱에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노란색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노란색 기울기? 빵이죠, 빵. 여기 보라색 기울기는 뭐예요? 없죠, 뭐. 무한대 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점이 함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 기울기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점점 이 점이 원점에 가까워지면 그 기울기가 점점 이 기울기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왜냐면 할선은 접선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그 값이 수렴하면 그러니까 수렴하면 그 값을 미분계수라고 하고 그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여기서도 접선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 분홍색 곡선에 대해서도.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접선을 생각할 수 있는 데에도 미분계수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미분계수는 그러니까 극한값이 수렴해야지만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정한다고 하면 발산할 거 아니에요? 접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도 미분계수 생각할 수가 없는 경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정의 아래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극한이라고 하는 것의 그 컨셉을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곡선을 자르는 직선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가는 직선으로 수렴하듯이 여기서도 당연히 할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할선이 이 보라색으로 수렴한다고 하여서 그 미분계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접선이라고 인식은 해야 된다.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완벽한 설명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렇게 상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걸 알아두라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접선이 있는 경우를 뭐 케이스를 외워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절대 아니고 지금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60쪽 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어떤 접선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멈춰 있는 어떤 점이 있고 여기 뭐 어떤 x가 있는데 접선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에서 매끄럽다. 인데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뭐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끊이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를 이미지로서 상상하게 되는데 이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속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함수값 있고 함수가 있지만 정확한 우칸이 같지 않아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연속하지 않은데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 점에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접선을 뭐 어떻게든 그릴 수 있냐랑 다르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라는 거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모두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좌극한값은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뭐 이런 접선으로 좌극한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극한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극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 하다가 뭐 이런 선으로 이제 수렴하게 될 텐데 말하자면 수렴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런 선으로 가까이 가게 될 텐데 수렴이 아니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얘는 존재하지만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극한의 경우는 좌극한의 경우는 뭐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때요? 존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미분계수가? 어떤 기울기의 값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 값이 어떤 실수로 한정되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수직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수직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수직선을 이게 접선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지. 일단 접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를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자명해요. 둘 다 기울게 뭐 이렇게 수직선으로 가는데 수직선은 이제 실수로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의 관점에서는 아마 무한대일 테니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경험도로 비춰 봤을 때
연속 안 하면은 미분 가능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측. 되죠? 그럼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대우명제인 미분 가능하면 연속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그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연속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한가? 이어져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연속은 끊어지지 않는 거고 미분 가능은 이제 뭐 이미지상으로는 이제 매끄러운 스무스한 상황인데 연속하면서 스무스하지 않을 수가 있나? 예컨대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 점에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할 것 같은가요? 지금 이 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좌극한을 생각해 보면은 대충 뭐 이쪽 이런 접선으로 수렴할 것 같은데 우극한은 이런 접선으로 수렴할 것 같단 말이죠. 할선의 극한이 이런 선으로 수렴하고 이런 선으로 수렴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실수로서 그 극한값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둘이 같은 수렴값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뭔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이건 맞냐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므로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충분 조건인 거죠. 되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러면 미분 가능하다가 충분 조건이고 연속하다가 필요 조건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과일이면 수박이다 참인가요? 아니죠. 수박 채소인가? 그러면 뭐라 과일이라 사과. 과일이면 사과다. 거짓이죠. 사과면 과일이다는 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과가 아닌 과일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과일이면 사과다는 참이 아니죠. 이때 사과이다는 충분 조건, 과일이다는 필요 조건, 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속한 함수의 집합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 조건. 왜 그러냐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 수식으로. 일단 미분 가능하다 면 연속이다 인 것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먼저 상상을 해야겠죠. 전제로 x는 a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합시다. 아이고 라고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어떤 실수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얘가 0으로 감에 따라서 얘가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가 빵으로 수렴해야 되고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fa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수값은 존재해야지 미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x-a분의 fx 빼기 fa가 수렴한다는 말은 fa를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일단 연속의 첫 번째 조건이 함수값의 존재는 만족을 해요. 그럼 이제 이 fa라고 하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a는 당연히 fa를 수렴해요. 그래서 양변에 fa를 더해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 그 값이 fa예요.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둘이 같죠. 그래서
x는 a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fx는 연속이다. 근데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역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제 1번. fx는 절대값 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시오. 연속함을 보입시다. f0 존재하고요. 0으로.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이지. 우극한 하면은 x가 0보다 큰 거니까 그냥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고 당연히 빵이에요. 그죠? 좌극한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하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오고 이게 당연히 빵입니다. 당연히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 극한값이 0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함수값이랑 같죠. 그러니까 연속이에요. 되죠?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입시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과 x가 0보다 작은 쪽에 갔을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 같으면 되는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면은 fx가 그냥 x고 f0은 0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뭐예요? 값 1 그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여기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x분의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마이너스 x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그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아서 미분 가능하진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므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뾰족하잖아요. 스무스한 느낌이 아닌 거죠. 해줘. 미분 가능하지 않다. 생각 넓히기 잠깐 볼게요. 61쪽 아래. fx의 그래프인데 불연속한 x값 모두 말아볼까요? 그냥 문제 보면서 지금 어디가 불연속한가요 지금? 비연속하지. b는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고 둘이 같으니까 b 주변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b 함수값 있고 극한값도 같은 곳으로 가지. A는 어때? A 불연속하죠?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둘이 안 같잖아요? C는 함수값이 있는데 극한값이 없죠. 정확한 우극한 다르니까. 그래서 2번에 위배되고 나머지는 다 연속합니다. 그럼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 말해봅시다. B 하고 D 하고 F.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미지상. 좋아요. 일단 이런 이미지를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프를 보면서. 물론 지금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계산의 관점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균 변화의 극한값의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그 미분계수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접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계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수학에서 명제와 그 역을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미분 가능해서 그 값이 수렴하면 그 값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접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역인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명제는 그 3인 명제가 아닙니다. 좋아요. 61쪽에 문제 1번하고 62쪽 풀게요. 6번은 풀지 마세요. 62쪽에 6번은 이게 지금 헷갈리기가 쉬운데
잠깐 그 61쪽의 문제 1번을 좀 풀게요. 61쪽의 문제 1번. fx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 이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라고 하는데,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함수값이 f는 빵이죠. 그 극한값하고 같은가를 관찰하는 건데, 이 극한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갔을 때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갔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x제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fx는 그냥 x제곱 빼기 1입니다. 빵이에요, 그냥.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당연히 x제곱도 1보다 작기 때문에 1 빼기 x제곱으로 나오고요. 그죠? 빵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빵이고 그 함수값과 같으니까 연속입니다. 연속이다. 근데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 지금 f2 빵이니까 fx 빼기 f1에서 f1이 빵이니까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fx는 아까 그 이 논리와 같이 그냥 x제곱 빼기 1로 나오고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는 1 빼기 x제곱으로 나오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워지고 2가 됩니다. 그죠? 얘는 뭐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각각 다른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러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 지금 그 말한 게 계속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그것에 관련한 이미지를 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냥 이렇게 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x제곱 빼기 1 이럴 때 이렇게, 얘는 이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과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지금 이 계산 결과와 같이 여기서 2랑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은 2고 기울기가 2,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둘이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찰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냥 무턱대고 계산을 한 건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미적분이 지금 처음 뭐 하는 단계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계산이 너무 많죠. 일단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대학 와서든 뭐 이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캘큘러스, 이게 계산이란 뜻이에요, 사실. 계산하다라는 뭐 뜻을 가진 동사인데, 캘큘러스가 원래 이제 이게 조약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캘큘레이트의 원래 이제 어원도 그러한데, 조약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숫자 노름을 한다고 할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농작물을 이만큼 수확했다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당
조약돌 하나에 대응하여서 여기 이건 뭐 이렇게 두고 뭐 예를 들어 뭐 주판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 같이 그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에 담긴 뭐 그래프의 뭐 기하적인 의미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무언가, 현상적인 무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산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냐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긴 해야 합니다. 기억번 4번이죠. 그러니까 fx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봤을 때 미분 가능해 보여요. 접선의 기울기를 잘 상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수분해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도 했지만 뭐 그냥 연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잘 수렴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거죠. 니은 fx는 x 빼기 1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인데,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 친구는 이렇게 그려야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누어 그려야 할 텐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빼기 1의 절대값은 그냥 x 빼기 1이므로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이죠. 보나마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없냐?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미분 가능해 보이나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봤을 때 x 빼기 1분의,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예상을 하라는 거지,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그냥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봤을 때 x 빼기 1은 빵이죠.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빵입니다. 이거를 뭐 이제 뭐 시쳇말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고,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 정확한 값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정확한 값은 이렇게 될 텐데, 여기도 이렇게 되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도 당연히 0입니다. 수렴해요. 니은 미분 가능합니다. 디귿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x가 1보다 클 때는 x 빼기 1분의 x 빼기 1, 1이에요.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1을 기준으로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1 이렇게 되죠. 연속하지도 않아요. 그죠?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데, 그러니까 즉 미분 가능은 충분 조건인데, 그거의 대우 명제인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또한 참인 명제예요. 디귿은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사과이면 과일인데 과일이 아니면 당연히 사과도 아니에요. 그죠? 리을 1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일단 연속은 해요. 모르지만
미분 가능하냐 했을 때 뭐 그래프 가지고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x L보다 작은 쪽에서 봤을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인데 fx는 x죠. 그래서 x 빼기 1이에요. 평균 변화율 저항 값은 1이고 우극한 값은 이렇게 x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인데 2죠. 지워지고 그래서 1, 2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5번도 해볼게요. 스스로 꼭 해야 되고 스스로도 꼭 당연히 해야 되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데 해봅시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니까 지금 그리고 f1은 a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xr보다 클 때는 x4승 더하기 b고요. f1은 다시 a 더하기 2예요. 되죠? 이 값이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어떤 같은 실수값을 갖게 돼요. 그죠? 일단 얘부터 연산을 해보면 리미트 x L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인수분해하면 a로 묶고 a 곱하기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a 곱하기 x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2a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2a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되고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보면 1 더하기 b 빼기 a 더하기 2가 빵이고 그러면 1 더하기 b는 a 더하기 2고 b는 a 더하기 1이죠. 그리고 얘를 연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1 흔적할 때 x 빼기 1분의 그러니까 a 더하기 2를 b 더하기 1로 바꿀게요. x 4승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얘는 이제 뭐 인수분해 하면 리미트 x 제곱 빼기 1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우고 얘는 2로 얘도 2로 4가 되죠. 그 값이 2a잖아요. 그래서 a는 2고 b는 3 이렇게 입니다. 이게 쉬운 연산이 아닌 걸 아는데 참고 이제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죠. 얘가 지금 fx도 미분 가능하고 gx도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hx가 이제 a를 기준으로 fx에서 gx로 바뀐대요. 근데 지금 hx가 미분 가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을 살펴보면 일단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 지금 뭐냐면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으로 했을 때 x 빼기 a분의 hx 빼기 ha가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x 빼기 a분의 hx 빼기 ha인데
지금 살펴보면 지금 미분간하면 연속 이거 일단 얘기 안 할게요. 이 얘기 접어두고 지금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봤을 때는 얘가 f고요. ha도 fa예요, 그죠? a일 때 f니까 a보다 큰 쪽에서 봤을 때 얘는 g고요. 얘는 f예요, 그죠? 해줘. 대신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수렴하고 뭘로 수렴하냐면 f'a로 수렴해요. 방금의 연산이랑 같은 흐름이죠. 그럼 얘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gx도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이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빼기 fa가 0으로 가야 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ga예요. 왜냐면 gx가 연속이니까. 그래서 fa랑 ga랑 같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hx에 x는 a로 갈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좌극한 fa, 우극한 ga. 되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얘가 이제 g로 바뀌는데 그럼 얘 뭘로 가요? 뭘로 가? 준영아? x 빼기 a분의 gx 빼기 ga? 어? g 프라임 a로 가죠. g 프라임 a. 그치? 평균 변화의 평균 변화의 극한값. 왜냐면 gx는 미분 가능하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hx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x는 a에서의 함수값도 같고 미분 개수도 같다는 말이에요. 좌극한이 얘고 우극한이 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무스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4번에 리을을 보면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미분 개수랑 이 직선의 미분 개수는 그냥 그 직선 자체죠. 직선의 기울기 자체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래요. 지금 리을은 다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되죠? 그럼 봐두고 이제 이 얘기에 이어서 도함수 보겠습니다. 64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fx를 생각하고 이 fx에서 f'a를 구하려면 매번 이런 연산을 반복했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편리하지 않잖아요. 편리하지 않다는 게 이제 이 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번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하겠다는 말이죠. 도함수도 함수죠, 함수. 함수라고 하는 건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는 것.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x에 대해서 이 함수의 미분 개수를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a 넣으면 f'a 나오도록 이 fx의 미분 개수를 함수로서 상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를 x제곱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f'x가 그래서 뭐 2x다. 이렇게 나오면 f'1은 2고 f'2는 4고 f'3은 6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번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각각 극한값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겠죠. 그러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에 대한 fx의 미분계수를 정해 놓는다. 그래서 그 후에 대입하겠다. 그런 방법입니다. 도함수를 구한다는 말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임의의 x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두겠다는 말이에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x에 대해서 x와
델타 x의 거리를 갖고 있는 다른 점을 상정한 뒤에 이 평균 변화를 극한값을 생각하겠다. 여기는 델타 x고 여기는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이미 x에 대해서 수렴하면 그 친구를 f'x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x하고 델타 x 둘 다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제 델타 x는 그냥 h라고 하는 어떤 그 실수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라는 극한식으로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을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f'x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y는 fx라고 하는 표기에서 y'이라고 적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인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표현으로 dy dx라고 읽기도 합니다. dx분의 dy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분수가 아니에요. 이 y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y라고 하는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표현으로 dy dx라고 읽습니다. 이게 사실은 뭔 표현이냐면 이런 걸 뭐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y라고 하는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게 dx는 사실은 x의 정말 작은 증가량, 그러니까 사실은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친구를 그냥 이제 편의상 dx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식의 표기인 거예요. x가 정말 작게 변하고 있을 때 y라고 하는 친구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냐. 이게 사실은 y의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의 x에 대한 이미 x가 아니라 x의 굉장히 작은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 즉 증가율, 그러니까 변화율을 이제 도함수라고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뭐 f'x 또는 뭐 y' 또는 뭐 dy dx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x에 대한 fx의 변화율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기를 뉴턴식 표기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둘이 뭐가 달라 보여요? 쓰기는 얘가 좀 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쓰는 거 자체를 얘는 정보가 좀 더 들어있죠. 뭔 소리냐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둘이 같은 표현이지만 이 라이프니츠식 표현은 이 y라고 하는 변수가 뭐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고 여기는 표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가 땡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뉴턴은 원래 이제 방금 말했지만 뭐 힘과 같이 이게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제 주가 뭐 방금 말한 주가를 살핀다. 이제 뭐 기업의 이제 뭐 시가총액 이런 걸 살핀다.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사실은 시가총액을 살핀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걸 F라고 하고 뭐 환율을 뭐 I라고 하고 뭐 환율이래. 금리를 I라고 하고 뭐 환율을 U라고 하면은 이제 이 F가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하고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게 유용해요.
f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할 때는 라이프니츠식으로 모에 대한 모의 변화율, 모에 대한 모의 변화율을 말하기가 용이한단 말이에요. 뉴턴은 왜 그냥 이제 땡으로 처리했냐면, 뉴턴은 어차피 물리에 관련한 이제 연구를 하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체는 뭐에 따라서 변해요? 시간, 그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시간밖에 관심이 없는데, 변하는 건 시간뿐인데, 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걸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 사람이 연구할 때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가 변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65쪽에 예제 1번. fx는 x제곱 빼기 2x의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의의 x에 대한 이 친구의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되니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를 쓰면 되는데, 쓰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x 더하기 h 제곱 빼기 2x 더하기 h 빼기 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니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2hx 더하기 h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2h 이렇게 되는 거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2x 빼기 2 더하기 h 이렇게 되고, 2x 빼기 2라고 하는 도함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f'1은 뭐 빵이고 f'2는 뭐 2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후에 x를 구체적으로 대입하면서 각각의 점에 대한 미분계수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쉬워요. h를 0으로 보낼 때, 그러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것.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렇게랑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할 때는 이게 편하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x에 대한 도함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를 x로 바꿔주고, 여기는 뭐 임의의 뭐 다른 문자 t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도 있어요. 되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 방법만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권고한다. 2번 해볼게요. 2번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이거 미분 해볼게요. 제곱 아니에요? 제곱인가? 제곱. 이렇게 연산하면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2x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3h, 이제 h 나누면 이렇게 나누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더하기 h, 그죠? 날라가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연산을 할 때 얘는 얘끼리 연산하고 얘는 얘끼리 연산하는 게 간편해요. 이게 왜인지는 뒤에서 도함수 연산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더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정리해보면 예제에서 fx가 x제곱 빼기 2x일 때는 f'x가
2x 빼기 2였고 fx가 5x 빼기 1일 때는 f'x가 5였죠. fx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일 때는 f'x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되죠? 이러면 이게 규칙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66쪽부터 뭔 규칙이 있냐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연산할 때 여기는 여기끼리 하고 여기는 여기끼리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얘랑 얘의 미분의 덧셈이랑 덧셈의 미분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거 마이너스 2x 제곱을 미분한 거랑 3x를 미분한 걸 더한 거랑 얘를 미분한 게 같다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마이너스 2x 제곱 미분하면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3x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4x고 3x 미분하면 3이에요. 상수를 미분하면 뭘 것 같아요? 미분계수는 변화율인데 상수는 안 변하는 걸 상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수 미분하면 빵이에요. 빵.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빵이니까 fx 더하기 h랑 fx가 같아서 상수 미분하면 빵인데 그럼 5x 미분하면 5라는 거고 3x 미분하면 3이라는 거고 마이너스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예측 일단 x제곱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되죠? 이거 왜 그런지 이거 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거 지금까지 오늘 한 거 다시 연산해보면서 못한 거 복습하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연산 과정을 생각하면서 좀 추론해보고 올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랑 최고차항의 항이랑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랑 그거랑 최고차항 차수랑 그거랑 곱하고 그리고 그 최고차항을 1 뺀 다음에 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마이너스 2랑 2랑 곱하고 여기 나오고 1 뺀다. 여기도 1이랑 2랑 곱하고 1 뺀다. 그지?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성립하는지 저 합당한 추론인데 지금 이게 세 개에 대해서는 맞잖아 다. 5랑 1이랑 곱하고 하나 빼면 그냥 1 빼기 빵은 빵이니까 x의 빵승은 1이죠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x의 빵승은 1이라고. 원래 빵의 빵승은 정의하지 않지만 추론 아주 좋은 추론이고 일반적으로 성립하는지 한번 그 경험적으로 또 판단해보고 오자. 좋아 아주 잘했어. 좋은 추론이야. 또 뭐 질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뭐 덧붙이고 싶은 코멘트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